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 수익률도 상당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주식 불패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주식을 해서 물론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인데요.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재산 구성 중에 비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죠. 이 비율은 매우 높은데요. 미국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일본에서 비해서도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편인데요. 특이한 점은 나이가 많을수록 금융자산의 비율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높을수록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크다. 나이가 많을수록 부동산 자산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과거 있었던 일을 살펴본다면은 과연 내가 돈을 맡겨도 안전한 것인지, 나의 돈을 함부로 쓰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돈을 맡긴 조직이 과연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세계의 80위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수치인데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GDP가 세계의 12위인 것에 비해서는 매우 아쉬운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면은 월세를 받을 수 있죠. 물론 전세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월세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산다면은 월세와 비슷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시세 차익 역시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 부동산보다는 조금 더 현금화하기가 수월하죠. 부동산은 오늘 내놓는다고 내일 나가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주식은 매도를 한다면은 빠르면은 몇 분 안에 매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현금 인출 역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하고 서로 장단점이 조금 있고 주식도 투자해도 되고 부동산도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왜 부동산에는 불패라는 수식어가 붙고 주식에는 불패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장기 투자, 조금 비속어를 섞어서 말한다면 존버, 최근 유행어죠. 존나 버티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장기 투자가 답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부동산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왜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을까요?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 돈 버렸다고 생각하고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버려도 되는 돈은 없어요.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이유, 바로 배당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배당 상향은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심지어 중국보다 낮습니다. 1.3% 주는 기업이 몇 군데 있겠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당의 차이가 어떻게 부동산 투자와 비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정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현실에서는 100% 적용할 수 없지만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 수익률을 6%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6%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역시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배당이 없기 때문에 배당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시세 차익은 부동산은 여태까지 꾸준히 상승을 해왔죠. 물론 가격이 조정이 됐었지만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 역시 코스피가 꾸준히 상승을 했지만 개별 종목으로 봐서는 상장 폐지된 종목도 있고 하락한 종목도 있고 상승한 종목도 있어서 이 부분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물음표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상품을 비교를 한다면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당연히 부동산이죠. 월세도 나오고 가격 상승도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식은 월세와 비슷한 배당이 존재하지 않고 가격 상승도 부정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매우 불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한다고 하면 부드럽게 말해서 비합리적인 선택인 것이지, 우리가 흔하게 쓰는 용어로는 땡땡놈이다 혹은 이건 도박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세와 비슷한 배당이 존재하지 않고 가격 상승도 불확실한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금융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쏠리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같이 비합리적인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변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고 제 생각도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OECD에서 재벌주도 성장한 게 있다. 대기업 순환 출자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된다. 사회이사 독립성 강화해야 되고 전자투표제 의무화해야 된다. 상장 회사들이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이죠. 그 회사 주식을 산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스템이 안 좋으니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바뀜으로써 과연 어떻게 변할지, 또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이런 것입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서 일반 주주들도 회사의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이익은 배당을 통해서 가져가겠죠. 배당을 한 4% 정도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월세는 방금 전과 비슷한 6%로 가정한다면은 부동산과 주식 중에 어떤 것을 투자할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방금 전과 같이 비슷하게 떨어질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동일하게 물음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도 이제는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오르는 지역도 있죠.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돈이 이제 1억이 있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투자할지 주식에 투자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게 100% 맞는 이야기였지만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하게 된다면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매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둘 중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에 투자할까? 금융자산,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게 될까? 배당을 받을 수 있네? 월세를 받을 수 있네. 월세를 좀 더 많이 받는다고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현금을 전환하려면은 내가 다 팔아야 되니까 부동산을 쪼개서 투자할 수는 없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돈을 찾아서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투자를 해야 될까? 약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식은 투자를 하게 된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네. 중간중간에 내가 필요할 때 몸이 아프거나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을 때 찾아 쓸 수 있으니까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볼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돈이 아주 많이 있다, 1억이 아니라 10억이 있다, 혹은 그 이상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부동산에는 훨씬 장기적으로 묶어 놓고 주식에도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자산, 주식이나 채권, 예금 등으로 대거 이동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누가 땅을 샀다, 아파트를 샀다, 상가를 사서 월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만 시세 차익도 얻었더라, 이런 얘기가 주요 화제거리였다면 앞으로는 만나서 어느 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얼마를 받아서 해외여행을 갔다, 자녀의 학비를 썼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공부하고 그리고 적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능력인데요. 그러한 능력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 영상에도 드디어 광고가 붙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채널 첫 페이지에 후원하기를 통해서 후원을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이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